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제나와 항모가 크레타 섬 소다베이에 숨어서 뺑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군용 GPS가 먹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향한 미국 학자의 고언,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영국의 스타머 노동당이 이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영국 사람들, 특히 이 노동당 지지자들도 엄청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당 지지자들은 이 제레미 코번을 이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머라는 인물이 갑자기 이렇게 일종의 내부에서 이제 쿠데타를 하면서 노동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실정으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시 수낙도 그렇고 스타머도 그렇고 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인물입니다. 누가 더 가까운가? 스타머가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화면 속의 두 인물, 노동당을 이제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제레미 코번, 전통적인 이 노동당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인물, 그리고 스타머, 최근에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서 노동당을 장악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가 아닌가, 배후의 어떤 세력이 이 스타머를 강력하게 밀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당이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제 의석을 차지한 겁니다. 440석이 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개혁당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파자르가 이끄는 겁니다. 반이민, 언론에서는 극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이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 그리고 다른 이제 좌파 정당은 이 개혁당보다는 적은 표를 얻었는데 11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딱 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별로 그렇고 또 비슷하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쪽 혹은 압도적으로 이기는 쪽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노동당 승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파 진영에서도 불만이 나오지만은 노동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리버럴들은 제레미 코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최근입니다. 갑자기 노동당 내에서 이제 심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코번을 밀어내고 이들 스타머 세력이 갑자기 부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뚜렷한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리시 수낙 이 보수당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이쪽이 이긴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통적인 리버럴 세력들이 지지하는 이제 제레미 코번이나 원래 있던 이제 노동당, 이 모습이 확 바뀐 겁니다. 그리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 충실하는 그런 세력들이 노동당을 사실상 점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잘 순항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당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 나온 이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감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가자 사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국에는 많은 이제 무슬림이 삽니다. 런던이나 이제 맨체스터 이런 대도시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거의 이 노동당 의석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이 노동당이 앞으로 이제 제대로 순항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 조만간에 교체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당원들, 어쨌든 영국은 내부 당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상이 A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정책이 이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노동당 전반적인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제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정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사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 이슈 한 가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올렸습니다. 위스콘신주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문제 6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 밸럿 드랍박스, 우편 투표를 하는데 드랍박스에 탁 집어넣는 것. 그런데 여기 대해서 제대로 감시 장치가 없습니다. 우체통처럼 저기에 밸럿 드랍박스가 있습니다. 가서 사람이 한 개를 넣든지 10개를 넣든지 이렇게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밸럿 드랍박스는 2년 전에 보수적인 위스콘신 대법원에 의해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대법원이 조금 이 성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판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관이 뽑혔겠죠. 그리고 이 밸럿 드랍박스를 다시 채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에 선거 룰을 바꾼 겁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2024년 대선에도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사진입니다. 이것은 아이젠하워 항모입니다. 아이젠하워 항모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폭탄을 잘못 다루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도 여러 대 잃고 그래서 심각한 이제 이 갑판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 아이젠하워 사건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지면은 잘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불에 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거대한 항모가 침몰하진 않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다시 수리하고 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젠하워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뭐 후티한테 한 방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후티가 쏜 미사일은 항공모함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아닙니다. 이 대함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런 것 다 조금 조악합니다. 물론 뭐 해상 드론 이런 것은 파괴적입니다만 일단 대함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경우는 후티 것은 좀 이제 파괴력이 약한 겁니다. 뭐 러시아제나 중국제 이런 뭐 유명한 대함 미사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두 대 맞았다고 해서 뭐 심각한 데미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데 미국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장 이 차다 힐 함장이 이제 계속 이렇게 트윗을 합니다. 트윗을 하면서 뭐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하는데 최근 며칠 전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한 3일 전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가 있는데 여기에 자 이렇게 검은 천으로 이렇게 다 가렸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아니 왜 갑자기 페인트 칠이냐. 저 모항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크레타 섬에서 몰래 숨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길게 뭐 검은 천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병들이 이제 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타보드 뭐 배를 치면 뭐 우현 좌현 그렇습니다. 이 스타보드 쪽에 뭐 후티에 뭐가 하나 날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을름 같은 게 있겠죠. 뭐 파괴력이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좀 뭐 검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윌슈라이버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함장이 왜 자꾸 이상한 이제 영상을 올리는가? 뭐 최근에 이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과거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후티가 때렸다 이런 루머가 나오고 나서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젠하워 항모는 바로 도망갔죠. 수에즈 운하 지나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다베이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검은 천으로 누려뜨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하죠. 자, 소다베이는 여기 있습니다. 키프로스 여기 있고 이제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크레타 섬에 와서 크레타 섬에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아니 빨리 모항에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물론 뭐 여기 와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자 수병들 휴식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모항으로 가면 됩니다.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서 수병들도 쉬고 또 뭐 배 수리할 게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뭐 전체도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뺑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간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후티가 때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뭐 좀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에 떠다니는 뭐 함대든 이지스함이든 자 바다에 떠 있는 함정들이 이 어떤 정밀 유도 무기에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ISR의 보편화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의 보편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제대로 이제 답보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해군 전력의 군사력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미국에게는 사실은 이제 치명적이죠. 이 뉴스는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산항 들렀다가 루즈벨트 항모가 또 필리핀 거쳐서 지금 이제 중동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 척도 없습니다. 뭐 바다에 떠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 항모는 한 척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 중동 지역도 루즈벨트가 가면 그때 한 척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강습 상륙함이 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항모라고 부르기는 힘들죠. 작전 반경이 아주 제한됩니다. 자, 이 지금 미국의 항모의 어떤 공동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어디서 한 군데서 문제가 터지면 제랄드 포드의 사출기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만약 아이젠하워의 뭐 어떤 무엇이 잘못되었다 뭐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두 대가 고장났을 때
이 전 세계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항모가 한두 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 척입니다. 루즈벨트 가장 급한 곳 지금 중동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군 해군 전력의 환상이 거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독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말이야 리튬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러시아 애들이 리튬을 노리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야. 우리도 이것을 양보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DWTV 여기에서 뭐 60분짜리 특별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내 리튬이 있겠죠. 당연히 러시아에도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리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리튬은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중앙에 있는데 러시아는 재차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러시아 요구 조건. 자, 중부 지역에 리튬이 있던 그것은 그건 우크라이나 거야. 지금 전쟁의 핵심. 자, 러시아계가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들 4개 주입니다. 자포로치아, 헤르손, 그리고 돈바스, 도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입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러시아 편입, 그리고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토, 그 리튬이 나든 다이아몬드가 나든 그건 우크라이나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여기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갖다 놓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 바로 이 문제죠. 만약에 나토에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중거리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받게 된다. 이때는 모스크바는 불과 몇 분 거리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때는 뭐 세계 대전 이 핵전쟁이 그냥 뭐 초가 이렇게 한 30초 전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런데 독일은 계속 리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리튬 자원 싸움이다. 어떤 새로운 명분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리튬을 러시아에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된다. 일종의 선전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에 있는 리튬 광산 여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2일째 글로벌 호크가 흑해 상공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호크, 그 당시 이제 이 흑해 세바스토폴 비치를 때릴 때 글로벌 호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 12일 동안 글로벌 호크는 흑해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혹은 격추되었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데사에는 영국 잠수함 특수부대 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지를 이틀 전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2, 3일 전인가요? 이스칸데르 M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조합해서 오데사의 어떤 기지를 타격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오데사 경찰 군인들이 간첩들을 색출하고 다니고 야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는 영국 잠수함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특수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기지도 있고 그리고 장비도 다르겠죠.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군은 이제 우크라이나 내 젤렌스키 정권에 저항하는 일종의 이제 친러시아 은밀한 저항군입니다. 레시스탕스죠. 이들에 따르면 영국 전문가들이 그곳에서 파괴 공작원, 잠수함 훈련 이런 것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을 타격해서 영국 교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들 이들을 해친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UDT가 되겠죠. 미국의 네이비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지금 미국과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정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본 문서를 파괴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조약이나 중거리 핵 전력 조약, NPT, ABM 조약,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간 국제 안정의 기반이 되는 많은 요소들이 이제 파괴가 된 겁니다. 핵전쟁의 위험이 고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시작했나?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무엇을 해야 했나요? 해당 조치에 대해서 메모하고 대응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방가르드 그리고 극초음속 활광 블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돌파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또 미사일 방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를 원하진 않았는데 미국이 강요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세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핵전쟁이 터지면 지구는 공멸하게 됩니다. 국제 안보와 전략적 안정을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제안을
이 러시아는 계속 뭐 오바마 정권, 과거 조지 W 부시 정권, 그리고 이 트럼프, 뭐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떨 때는 뭐 긍정적인 답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파토내고 이런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바마 때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이든이 들어서서 바로 이제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바이든이 들어서서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미국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스위스에서 열린 이제 미 러시아 회담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된다. 장치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미국이 화답해라. 이렇게 이제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언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과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남진아에서 뭐 크게 충돌할 것처럼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베이징과 마닐라는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회담을 해서 남진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만남을 갖겠다. 이렇게 공동 뭐 이쪽에서 발표하고 저쪽에서 또 발표한 거죠. 그리고 물밑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이틀 사이입니다. 도대체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입니다. 이 푸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게 필리핀이나 덴마크에 이제 중거리 핵미사일 탑재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신형 미사일을 박을 겁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덴마크와 협의를 했다. 뭐 합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대응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푸틴이 대신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어제입니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일단 토마호크 발사대를 배치했는데 군사훈련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두어 발 발사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좌절되었습니다. 중국의 전자전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GPS가 완전히 먹통이 되었죠. 그래서 이 미사일 발사대를 다 들고 가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필리핀은 이 미국이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부인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필리핀에 배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자기 필리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오보야. 이런 식으로 했죠. 필리핀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역시 이제 지난달입니다. 6월 24, 25, 26. 이때 이 루손섬 주변에서 엄청난 전자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전자전이 있었죠. 이 루손섬에 당시 이제 일본 해군 함정도 있고 필리핀 함정도 있고 미국 함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의 군용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이쪽 일대가 완전히 이제 먹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손섬 내부에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토마호크 지상 발사대를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 연습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쪽 일대도 완전히 먹통이 된 겁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미 민간 GPS는 완전히 먹통이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후 필리핀은 이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를 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 보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루손섬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2,500에서 4,400km까지 때릴 수 있는 중국 본토를 겨냥한 겁니다.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무시무시한 거죠. 과거의 퍼싱2나 SS-20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토마호크입니다. 순항 미사일이죠. 대함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대함 미사일을 박는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이마스, 어태컴스입니다. 이 사정거리가 긴 것 한 450km를 타격할 수 있는 하이마스까지 동시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초 미국의 계획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대만을 이렇게 이제 삥 둘러싸기 위한 겁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중국 함정을 타격하겠다. 이것이 원래 미국의 목적입니다. 물론 중국을 겨냥한 이제 핵 위협, 핵미사일을 여기 갖다 두고 중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 이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전략적인 겁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대만섬을 둘러싸려는 중국 함정을 타격하겠다. 일단 뭐 토마호크는 함정을 바로 때릴 수 있죠. 이 대함 미사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에 이제 어태컴스 집어넣는 거, 어태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집수탄을 넣게 됩니다. 어태컴스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함정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정을 보고 집속탄이 가득 들은 이제 어태컴스를 쏘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자탄이 확산이 되죠. 이것으로 함정에 피해를 입히겠다. 이것이 원래 이제 미국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까지 첨단 대한 미사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제점이나 엘레즘 이런 것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성능이 아직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이미 입증된 겁니다. 하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이마스 어태컴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 이제 서해 섬들 도서 지역에도 뭐 백령도도 됩니다. 여기 어태컴스를 두고 그 다음에 지나다니는 이제 중국 함정을 위협하겠다. 한 450km 그리고 집속탄으로 확산을 해서 배에 피해를 주겠다. 어태컴스는 절대로 이렇게 배를 정교하게 한 방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지나지 않죠. 미국이 토마호크와 하폰 그리고 이제 어태컴스 하이마스 발사됩니다. 이것을 일본과 뭐 필리핀, 한국 이런 도서 지역에 배치해서 중국 해군을 이제 억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인 학자 제프 제이 브라운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방송 뭐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착잡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일본, 대만, 필리핀 국민들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필리핀 미국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뭐 끔찍스러운 전쟁이죠. 미국은 필리핀을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켜 주겠다고 꼬드깁니다. 자, 그리고 이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과 함께 혼신적으로 싸웠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그리고 스페인군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립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들은 무자비하게 이제 학살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필리핀 미국 전쟁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필리핀을 독립시켜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 필리핀어 학살 이것은 뭐 이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참 착잡하죠. 필리핀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페인군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을 이제 뭐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 역사적인 사건. 미국에게 가장 남용당한 이제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또다시 미국에 의해서 중국을 겨냥한 대포밥으로 활용이 되려고 한다. 이것을 보고 제프 제이 브라운은 이제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필리핀 국민들 정말 너무 위대하다. 일본 사람들 스마트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스마트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문명인들이죠. 뭐 우리 아시아전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뭐 우리가 아는 내용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전전에 너무나 쉽게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브레인워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뇌 작업, 여기에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전 세계를 두고 보아도 뭐 대한민국, 일본, 대만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오심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프 제이 브라운은 미국 대외 정책의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프 제이 브라운은 미국 대외 정책의 가장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필리핀이 중국과 싸웁니다. 필리핀 사람들 500만이 죽든 대만 사람들 1000만 명이 죽든 미국은 doesn't care,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리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필리핀이나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타이완 사람들 이들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별 이렇게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의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뭐 몇십만이고 몇백만이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 대외 정책의 정체라는 겁니다. 미국 국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이 선량하고 이제 양심적이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들은 미국 패권에 집착하는 자들, 이들은 미국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맹국, 우호국들의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대외 정책의 진실이라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칸의 스위트토크, 이 달콤한 말의 힘,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앵글로 아메리칸의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쉽게 믿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강한 곳은 어디냐면은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이라는 거죠. 이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미국의 선의와 미국의 달콤한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온다던 미군은 오지 않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정체다. 이렇게 이제 브라운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 시에 일상적으로 미국이 뭐 한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서 막 아무렇게나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지금은 뭡니까? 중국의 부상을 저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이 추락할 수 있다. 대외 정책에서 심각한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술 전략적인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 가장 직접적으로 중국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국의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자,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친구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 이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대외 정책에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움직임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불길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